오늘부터 지난 지방선거로 선출된 충북 184명 당선인의 4년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고향 발전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곳곳에 산재한 호수들을 하나의 관광 인프라로 묶는 충북 레이크파크 조성은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 예산과 각종 규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제 위기 속 가치를 올린 민선 8기는 민생경제 살리기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살피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일이 첫 사명입니다. 세종시가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앙부처 이전과 대통령 제2직무실 확정 등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질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8기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충북 184명의 당선인이 4년 임기를 시작한 겁니다. 김영환 지사는 본인이 강조해온 창조적 상상력을 보여주듯 문희문화재 단지에서 취임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대청호가 내려다 보이는 청주 문희문화재 단지 잔디광장입니다. 단양과 영동에서 온 6남매와 9남매의 어린 자녀들이 김영환 지사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송경식 경총회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안철수 국회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선배님이자 정치에서의 선배이신 김영환 지사님을 진심으로 가장 존경합니다. 김 지사는 고향 발전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문희문화재 단지를 기점으로 자신이 공약한 레이크파크가 조성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와 청년 창업펀드, 1억 농부 양성 등 혁신과 복지가 구석구석까지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출산과 보육, 교육 환경을 개선해 임기 내 출산율을 1.0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낮추고서야 도민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군소리 없이 자르지 않고 듣는 것이 그것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4년의 시정 방향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노잼 도시를 꿀잼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변화가 없는 정체된 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재력이 높은 청주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기틀을 만들고 시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도 국가 사업 보조가 아닌 청주형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을의 박수님과 행동 그리고 시설을 보여주는 청주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 첫 일정을 초등학교 등교맞이로 시작한 윤건영 교육감은 학창시절 은사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단순, 정량적 서열화 평가는 지양하면서도 다차원적이고 전적 평가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문화와 탈북 주민, 위기가정, 특수교육을 아우르는 품 넓은 충북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장을 맞은 제천시와 보은, 옥천, 괴산, 단양군 등 8개 시군을 비롯해 현 단체장이 연임하는 충주와 진천, 음성군도 각각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의 힘찬 페달을 밟았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김영환 도지사는 오늘 취임식에서 대청호를 바라보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레이크파크는 충북 곳곳에 산재한 700여 개의 호수를 하나의 관광 인프라로 묶어 국내 최대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각종 규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바다처럼 드넓게 펼쳐진 청풍호. 27억 5천 톤에 달하는 풍부한 수량과 넓은 수면, 뛰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대청호와 칠성호를 비롯해 충북도 내 곳곳에 산재한 크고 작은 호수는 726개에 이릅니다.
충북의 아름다운 호수를 하나의 관광 인프라로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만든다는 충북 레이크파크. 충북 관광의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김영환 도지사의 대표 공약입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어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는 제주 둘레길의 100배, 괴산 산막의길의 1000배가 되는 대기획으로 도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충주호를 중심으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호수공원으로, 중부권은 괴산호와 백두대간을 이어 산림치유와 유기농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청주권은 자연예술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청남대를 글로벌 명소화하며, 남부권은 대청호 둘레길과 속리산을 연계해 국악과 발효음식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충주 시민뿐만 아니라 충청부도 도민들은 아마도 기대가 많을 겁니다. 충청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부분을 진작에 좀 일찌감치 했었으면 어떤가 싶은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크파크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레이크파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필요시 입법을 통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공원과 수질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는 난관도 남아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민선 8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몰고 온 경제 위기 국면에서 닻을 올렸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극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위기 쓰나미는 취약계층에 더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 8기에 주어진 첫 사명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살피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일입니다. 민선 8기는 서민 경제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현명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상황입니다. 충북의 기업 경기 전망이 최근 3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어려운 기업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와 기업 발전 특구 육성이 민선 8기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복합 위기잖아요. 3고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 확대,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일도 시급해졌습니다. 주력인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의 산업이 각국의 도전을 받고 있고 장기 불황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맞춰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고도화와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그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 간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충북 도민들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방 정부의 역량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도민들도 민선 8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CJB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 그들의 바람을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숨통이 트이나 싶더니 초유의 물가 폭등이 덮치며 자영업자들은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인력풀을 운영하는 등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절실합니다. 인력 금액을 한량없이 올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인력을 모아서 파출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참 좋겠어요.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의 부족한 놀거리 확충도 빼놓지 않습니다. 비용적인 면이 많이 부담이 돼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전시회나 연극, 뮤지컬 같은 것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며 충북은 유독 30대 여성들의 경력 단절 충격이 컸습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충북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편분들도 육아휴직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출산휴가도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8년 만에 보수 교육감 시대를 맞아 교육 정책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력 신장에 집중한다는 건 환영하지만 줄 세우기식이 아닌 아이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부족하지만 이게 뛰어난 아이들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자신감 있게 난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부터 취업, 문화, 교육까지 도민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보다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세종시가 오늘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 동안 인구는 3배 이상 증가했고 중앙부처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확정 등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012년 7월 인구 10만 명으로 출범한 세종시.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시작된 세종시는 10년 만에 인구 38만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 63개가 이전했고 합계 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과 청주, 세종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충청권 신수도권 구축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극심한 교통 문제와 집값 안정화, 일자리 부족,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불균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선 4기를 이끌 최민호 세종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해왔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대중교통 무료화와 지역 청약 비율을 높이는 등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 시장의 시정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행정재정 특례를 통한 자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발맞춰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새 시대, 새 바람으로 새로운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행정수도의 기틀을 마련한 세종시.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2대 충북도의회가 오늘 개원의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황영호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종갑 의원과 민주당 임명은 의원이 뽑혔습니다. 12대 도의회는 의장단 선출 후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이 밖에 보은과 옥천, 영동, 음성군 의회에서도 오늘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김병국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상적인 원 구성을 위해 오늘 오전까지 지난한 협상을 벌인 끝에 옛 청원군 출신인 김병국 의원을 단독 의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장 후보로 김병국 의원을 선출한 것에 대해 완광히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후반기 의장을 가정하는 조건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취임 첫날인 오늘 측근 4명을 별정직 공무원에 임명했습니다. 별정 4급인 정책보좌관의 윤양택 충북대 총동문회장, 정무보좌관의 김태수 전 청주시 의원이 기용됐고 별정 5급인 대외협력관에는 유승찬 전 국민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별정 6급 비서에 이지윤 전 한국신문 방송인클럽 언론단체 기자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충북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청주, 옥천, 영동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충북 나머지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폭염특보가 시범 운영됨에 따라 최고 기온이 33도를 밑돌아도 습도가 높은 경우 폭염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습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체감온도는 1도가량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 참여 비율을 놓고 교수회와 교직원, 학생 세 주체 중 먼저 직원과 학생 측이 참여 비율에 합의했습니다. 교직원과 총학생회 측은 교수 40%, 직원 30%, 학생 30%의 참여 비율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놔 당분간 참여 비율을 놓고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경로당 노래방 기기 납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은교 전 영동군 의원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지자체가 주관한 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에서 특정 업자가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의원과 함께 업자와 정 전 의원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과수원에서 농약을 살포 중이던 60대 A씨가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농약 살포기를 타고 작업을 하다 2m 아래 도랑으로 떨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9시쯤 진천군 이월면 중산교 일대에서 물에 빠져 실종된 40대 남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천소방서는 실종 이틀째인 오늘 소방과 경찰 등 인력 150여 명과 드론과 헬기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중산교부터 오갑교까지 6.5km 구간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30일 중산교 일대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을 이어오고 있지만 최근 쏟아진 폭우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동물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2개월 이상 개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청주시는 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한 달 동안 반려견이 주로 출입하는 공원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